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위로도 아래로도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면서 여전히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스권 장세 속 하반기 주도주를 찾기 위한 개별 종목들의 흐름은 활발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하루 상한폭이 30% 넘는 주식이 등장을 하게 됐죠. 바로 신규 상장주들인데요. IPO 시행 세칙 개정 후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상장했던 CQ센에 이어서 오늘은 알맥과 오픈롤이 상장을 했죠. 네, 전기차 부품업체로 이목이 집중됐던 알맥은 상장 첫날 99%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채용 플랫폼 기업인 오픈롤은 57%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205% 상승했던 CQ센은 오늘 1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반기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섹터는 단연코 2차 전지입니다. 현재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지만 섹터 내에서 에너지가 가장 탄력적인 모멘텀, 바로 전고체인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올인입니다. 삼성 SDI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시제품을 올 하반기에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전고체 관련주는 오늘 종목별로 에너지가 어땠습니까? 네, 먼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SKI 테크놀로지 등 오전에 하락 출발했던 전고체 주요 종목들이 오후 들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반도체, 레몬 등은 아쉽게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가파르게 하락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고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완성차 수출 증가, 낙수 효과 차 부품주입니다. 4월과 5월 국내 완성차 업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성차 판매량 증가에 물류비도 안정화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가도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죠. 네, 자동차 부품주들 2분기 실적 기대주로 부각되며 연일 강세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부품 수주 소식을 전한 삼보모터스가 21% 급등했고요. 아진산업, 화신, 현대공업 등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성장 추이를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전고체와 자동차 종목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미래컴퍼니, 삼보모터스, 그리고 아진산업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연내 시제품 생산이었습니다. 자, 이 시제품 생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또 삼성 SDI가 이제는 그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한다라고 봐도 될지 궁금한데 최충성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삼성 SDI가 이제 관련해서 시제품 생산을 좀 올해 말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확실한 우위를
말씀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적으로 기존에 이제 올해 1분기에 R&D 투자를 3천억 정도 이제 삼성 SDI가 진행을 했고 일단 뭐 기존에 이제 독자 조성의 그런 전해질 소재 수명을 좀 개선한 소재를 좀 개발했는데 무응급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제품을 좀 생산했는데 일단 지금 뭐 SK온은 24년도에 이제 시제품을 좀 개발할 예정이고 뭐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도 26년도에 관련돼서 이제 상용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네. 지금 앞다투어서 굉장히 좀 많아요. 여기에 플러스로 지금 뭐 단순하게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네. 지금 중국 배터리 제조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계까지도 관련해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를 좀 선언을 좀 하고 있어서 네. 격차를 벌리는 데 있어서 조금 앞서가는 부분은 맞다. 어. 지금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전고체 관련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봐야 되는 그런 산업은 맞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흐름 가운데서 그래도 앞단에 좀 서 있기는 하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른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미래 컴퍼니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보니까 두 분의 의견이 지금 같지만 또 두 종목에 대해서는 또 엇갈린 신호가 지금 켜졌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또 스탑, 미래 컴퍼니는 고를 좀 주시면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지금 동일하게 좀 나뉘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가파르게 오르던 속도만큼 또 가파르게 또 하락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좀 눈길을 받고 있는데 최충석 파트너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탑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어디에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전고체 시장 성장성은 분명히 유효한 건 맞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과열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2차 전지 그러니까 명확한 밸류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부각이 될 때 사실 상장을 했고 그때 주가가 좀 과열돼서 올라간 양상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일단 스탑 사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기술적으로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스탑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뭐 17.9%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다라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스탑을 주시겠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SDI가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수 PB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이제 그 삼성 SDI의 하반기 시제품 생산 계획이 이 주가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주주분들이 가장 좀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은데 그 시제품 일정이 좀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된 부분이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딱 상장 한 달이 된 오늘입니다. 상장일 대비해서는 한 16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고점 대비해서는 30%가량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어제 또는 이제 나온 기사에서 올 하반기에 시제품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이게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산은 27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년, 4년 후를 지금 땡겨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분명히 선반영 우려를 갖고 있어서 접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의 이 시제품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46파이, 46파이 배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쪽에서 준비하는 4680 배터리와 앞에 46이 같은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4680 아예 배터리 크기까지 다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46 지름만 정해놓고 이 높이,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걸 원하는 고객사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게 46파이이기 때문에 네. 지름만 확정했기 때문에 고객사의 재량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미래에 있는 걸 땡겨오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를 분명히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계셨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3, 4년 이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하는데 어쨌든 그 전고체 전지 부분에 있어서 좀 기술력에 있어서는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그 기술력은 좀 많이들 좀 인정을 하잖아요. 성장 추이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기술력 측면은 뭐 굳이 따지고 들 필요가 없이 네. 좋은 그런 기업인데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 이제 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좀 대량 생산할 그런 준비를 네.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이제 황화리튬 방식의 이제 배터리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유일의 탈환 기술, 가황 기술을 좀 보유한 그런 업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연구 개발을 좀 협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22년 4분기에는 생산 데모 설비를 좀 설치를 해서 이미 시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일단 전고체 배터리 소재가 좀 상용화될 경우에 일단 매출은 좀 확실히 보장될 가능성은 있다. 성장 추이는 계속적으로 있는데 명확한 밸류를 지금 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일단 황화리튬을 좀 시범 단계에서 생산 설비 그리고 생산까지 하면서 상업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아까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직은 뭐 생산을 한 게 아니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미완의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아직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명확한 그런 밸류를 지금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 83,000원의 시초가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일단 지금 45만 원까지 주가가 좀 급격하게 좀 오른 부분이 있고 네. 일단 이게 또 올라온 게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때 또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크로가 좋은 환경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더 상승이 좀 과열된 부분이 있다. 만약에 매크로가 일반적인 그런 평상시 상황에서도 좀 그런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던 상황에서 사실 상장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45만 원까지 오르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 오를 때는 사실 조금 무서워서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 40만 원대에 올라서니까 아 과연 어디까지 갈까 하고 좀 탑승을 하셨다가 지금 좀 하락하는 속도에 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오늘 또 반등이 나오니까 언제 좀 이렇게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좀 줄여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김병수 PB께서는 좀 가격적인 전략을 보유자분들 어떻게 좀 잡아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7천억 원을 넘어선 굉장히 어떤 큰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네. 크기에 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게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조금 안정세를 아마 되찾아갈 겁니다. 이제 상장 한 달이 되었고 22거래일 정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20만 원 선까지는 뭐 주가 빠진다라기보다는 여기까지는 열어두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고 이 위로 오른다면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고 충분히 오를 수가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20만 원 선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투자를 천천히 이어나갈 수 있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는 이제 괜찮은 회사가 맞기는 하나 지금 이제 하방을 어디에서 지지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미래컴퍼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의 이제 주가가 방향성을 좀 좀처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 정도 이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이 또 미래컴퍼니에는 이제 동일하게 지금 고 사인을 주셨어요. 최충성 파트너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제 과열에 조금 부담이 됐고 미래컴퍼니는 지금 가도 된다 하는 이유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은 이제 수급으로 사실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밸류와 상관없이 논하기에는. 사실 밸류는 기존 것들을 지금 다 땡겨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일단 뭐 미래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좀 전고체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이고 수급적인 부분의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향을 좀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뭐 주말 중에 테슬라 관련해서 2분기 뭐 판매량 공개 관련돼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고체 전반 산업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2차전지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순환 사이클이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또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또 우려감을 가지고 미래컴퍼니에도 좀 투심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김병수 PB도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미래컴퍼니 하면은 현재 전고체 전지의 정부 과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업체고
있고 이 과제에서 2021년 삼성 SDI 지원을 받는 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과 저희가 좀 연결을 해서 긍정적인 모멘텀 좀 발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전지 정부 과제를 21년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 시제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미래 컴퍼니가 조금 특이한 회사일 수가 있는 게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한 95%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쪽 업체라고는 딱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고체라는 거가 굉장히 꿈의 배터리라고도 알려져 있고 결국에는 이런 2차 전지 테마성에서 분명히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공동 개발한 드라이룸에 착공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21년도에 기사가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제조 장비 공동 연구가 이어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전고체 테마가 잘 나갈 수 있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고 2차 전지 전고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 테마성에서 충분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가 그 봄에 굉장히 좀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3월 말경에 5만 1,000원을 찍고 그 뒤로는 지금 계속해서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올해 연초에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마음적인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 5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탔던 분들은 지금 조금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셨을 것 같은데 최충성 파트너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유자분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다면 뭐 2차전지 최근에 뭐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이고 2차전지는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순환매 속에서 시장력을 좀 받고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일단 61선 기준으로 좀 체크하시고 일단 지금 자리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재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좀 박스권 흐름으로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좀 매매 대응을 해보신다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좀 천천히 좀 담아보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고 다만 이제 완전한 손절 라인은 121선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지지는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는 좀 가능하다. 일단 지금 변동성은 사실 거래량이 뭐 동반된 그런 하락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순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2분기에 실적주로 부상을 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완성차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부품업계는 과연 이익을 얼마나 조금 지켜볼 수 있는지 그 기대치를 저희가 주가에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 김혁수 PB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함께 한국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국가 기간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완성차 판매량이 증가할 거고 그리고 물류비도 충분히 안정화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간 한 2년 동안 괴롭혔던 반도체 쇼티지 사건이 좀 괜찮아진 거고 그리고 기름값이 많이 올랐던 게 다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들도 2분기에 호실적이 충분히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 2개월 4월, 5월에 차량 이제 완성차가 대략 한 76만 대 국내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한 61만 대에 대비해서는 24%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물류 비용을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대 모비스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지난해 4분기에 대략 한 2,500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1분기에는 1,50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물론 뭐 만약 물류가 줄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물류비가 안정화가 됐다라는 게 딱 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걸 살펴보셨을 때 충분히 완성차 판매량 그리고 자동차 쪽 업종들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이 수혜는 분명히 자동차 부품사 쪽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아래쪽에 자동차 납품하는 부품사들도 충분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가 좀 정상화되면서 그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압력도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2분기의 실적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삼보모터스 그리고 아진산업에 대해서 매도의 기술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두 분이 가자를 외치면서 지금 고사인이 4개 가득 채워졌습니다. 좀 기분 좋은 이렇게 모습
모습인데 삼보모터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삼보모터스 오늘 21% 급등을 했죠. 현대차 부품 수주 소식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김명수 PB께서는 삼보모터스 어떤 점 좀 좋게 보실까요? 네, 현대차 부품 수주 소식에서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전일 급등한, 그러니까 오늘 급등한 게 있지만 현대차 관련으로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앞으로 남은 수주 추가 또는 앞으로 현대차의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금일은 급등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성장 동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앞으로의 또 추가 수주에 기대봤을 때는 주가는 아직도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최충성 파트너께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실적 추이 그리고 2분기 실적 예상치 현재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 본다면 어느 정도 좀 와 있을까요? 네, 일단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이제 3,424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일단 뭐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부품업체들이 20% 이상의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완만한 그런 실적 증가 추이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뭐 수주 이슈로 좀 테마성 움직임을 좀 보였지만 네. 뭐 이걸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현재 매출보다는 좀 미래 매출까지 좀 더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올 4분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 3 자율주행 시대가 좀 개막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수소 지원책까지도 좀 포함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보신다면 주가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는 그런 하단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미래에 대한 이 자율주행을 좀 말씀 주셨잖아요. 현대차 부품 수주 소식이 또 전기차 전용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더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김명수 PB는 이 기여도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보실까요? 네, 수주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대략 3,500억 이상의 수주 금액이 나오게 됐는데 네. 로티 아세이라고 표현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로터 아세이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기차 모터의 구동의 핵심 부품으로 알려져 있고 연결 기준의 매출액을 한 29%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볼 때는 거의 매출액의 10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25년부터 36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그 현대차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은 삼보모터스의 이 로터 아세이를 쓰지 않을까라는 게 거의 확실시 돼 있는 거고, 이 수주 금액 이후에 더 만약에 삼보모터스의 기술력이 입증이 된다면은 현대차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전기차의 완성차에는 아마 삼보모터스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주 기간이 11년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앞으로 전기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앞단에서 끌어줄수록 삼보모터스의 실적도 늘어갈 것이다. 이 삼보모터스가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지난 5월에 고점에 담으신 분들도 오늘은 좀 수익으로 돌아서셨을 텐데 기존 보유자들은 현 시점에서 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지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전략? 네, 일단 추이가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슈가 나왔던 거는 사실 계약이 25년부터입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인지하시고 2년 후네요. 네, 바로 지금 매출이 딱딱 찍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플러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현대차의 이제 그런 낙수 효과를 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기존의 이제 내연 기관차 중심에서 좀 친환경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진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진산업이 이제 5월에 신고가를 좀 기록한 이후로 좀 주춤하면서 횡보를 좀 오래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8%대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역시 이제 고 사인을 주셨어요. 자, 김명수 PB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체적으로 특히 좀 부품주는 대부분 좀 긍정적인 시각이신 건지 아진산업은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자동차 업계는 지금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HL 만두라든지 아예 현대 쪽
관련된 이런 계열사 제외하더라도 네. 시총이 굉장히 작은 특히 이런 아진산업 같은 업체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2주 신고가는 이미 건드리고 있고 사상 최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또 현대차와 이제 기아가 생산 완성차 쪽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가 이제 뭐 2016년의 가격인 것 같은데 그 가격까지도 그렇게 크게 멀진 않았습니다. 자, 아진산업이 1분기 실적 개선 소식에 또 5월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그 차량 경량화에서 또 강점을 드러내는 기업이잖아요. 2분기에는 좀 기대 이상의 성적표 저희 받아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차량 경량화에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네. 플러스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 현대차가 이제 109조를 좀 투자한다라고 소식이 나왔었고 일단 완성차 성장에 따라서 낙수 효과는 좀 충분하고 계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려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성차 이제 호실적에 따라서 중소형 부품 업체들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중소형 부품 업체 이제 45개사 1분기 합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좀 증가한 그런 모습, 영업이익도 689%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핵심이 매출 증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다만 뭐 기록한 업체들은 많지만 언제든 좀 과거 평균 수준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수익성이 상승하는 가운데 매출이 좀 20% 이상 증가한 업체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진산업이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 본업 외에 배터리 등의 이제 미래차 영역으로 네.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보신다면 매출이 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주가 상승을 하는 가파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아진산업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경량화는 계속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과도 테마가 잘 맞고 또 중소형 부품업체 가운데서는 지금 실적도 20% 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진산업이 이제 계속 좀 보유를 하셨던 분들도 횡보 구간에서 좀 잘 버티고 좀 오셨을 것 같아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제 뭐 대다수 다 수익으로 돌아서셨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계속 가지고 가볼까요, 피비님?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6월에 돌아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2분기 실적은 나쁠 거라는 이야기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그대로 갈 수 있다면은 52주 신고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투자 매력도는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도 투자 매력도 높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미래컴퍼니 그리고 삼보모터스와 아진산업까지 네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매도의 기술 종목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한다고 하면 전략도 함께 변동될 수 있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체크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먼저 노루홀딩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3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시간에서는 6% 강세 보이면서 11,100원 선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혁 원단을 생산하는 유니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도 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는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주 공급 계약을 전한 광명전기, 오늘 정규장에서도 5%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3% 가깝게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카이노스 메드가 가장 강하게 코스닥에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이상 본격화 기대감이 있는데요. 9.4% 상승하면서 5,0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 신규 상장한 알맥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99%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시간에서 5% 강세 보이면서 105,10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콘텐츠 기업인 아센디오 오늘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더 빠지고 있습니다. 2% 약세 보이면서 851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7%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1.2% 하락하면서 32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오늘 11% 급등한 대한제당 우선주 시간에서 1.6% 살짝 밀리면서 2,94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사료 첨가제, 의료용 대마 관련주인 CTC 바이오 오늘 4% 상승이 나와줬는데 시간에서 그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6% 하락하면서 9,6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MSC 보시면 오늘 27% 급등이 나왔는데요. 역시 대한제당 우선주와 함께 2.5% 정도 하락하면서 7,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먼저 지난 라이징 스탁 수익률 베스트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또 최충선 파트너가 6월 9일에 에스트래픽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목표가 5,500원을 지난 6월 21일에 돌파를 해서 수익률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목표가를 7,100원으로도 상향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좀 점검을 한번 좀 듣고 갈까요? 네, 일단 에스트래픽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일단 충전 산업도 좀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수급이 좀 살아있는 그런 구간에서 뭐 휴맥스 홀딩스만 좀 움직이다가 네. 에스트래픽 관련해서 지금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해서 일단 7,100원 돌파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좀 쉬어가는 그런 손절 라인은 지금 5,800원 구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물론은 지금은 좀 테마성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네. 충전 관련된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그런 투자, 뭐 제가 지난주에도 원익 P&E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 종목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지금은 테마성 움직임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시장을 좀 나중에 많이 좀 매매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또 몰리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제 전기차 충전에서 에스트래픽 7,10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에스트래픽과 같이 또 라이징 스탁이 될 세 분의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노은민 파트너 현대 에버다임, 최충성 파트너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김병수 PB CS 윈드 가지고 오셨는데 노은민 파트너의 현대 에버다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의 본격화와 그리고 하반기 건설업황 이제 회복을 기대하는 부분에서 라이징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또 재건 사업에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들 뭐 굴삭기라던가 많이 좀 이렇게 받았는데 건설업황의 회복 기대도 좀 꼽아주셨어요.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런던에서 열린 이제 재건 회의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거의 1,200조 가량의 자금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한 만큼 이제 관련주의 이제 상승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비군사적인 지원에 이어가지고 이제 재건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룹으로 꼽히고 있는 게 이제 두산과 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택이라든지 혹은
철도 관련주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네. 그와 함께 이제 건설 장비에서도 이제 현대에버다임이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 흐름해서 상승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자고 하면 사실 내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게 보는 시선이 많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는 조금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아직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사업이라고 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막상 지금은 기대값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면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는 만큼 경기 네. 부양책을 다음 달에도 발표가 예고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도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그리고 중동의 네옴시티 같은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건설 실적 자체가 나타난다면 주가 상승에도 이제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조금 장기간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뚫고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전략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이제 차트를 이제 함께 보시면은 현재 이제 2021년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이후로 2022년에 이제 실적을 회복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물론 분기 실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와 같은 흐름 자체가 이어진다라면은 현재 거의 7,000원에서 9,000원 사이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최고점이 거의 11,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9,000원 이상의 이제 10,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최충성 파트너의 일진 하이솔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라이징 포인트는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 탱크의 성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료전지와 수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진 방문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약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 최근에 좀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진하이솔루스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74% 증가한 249억이고 영업이익은 73% 늘어난 6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올해 계속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올해 연간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0.4% 증가한 1,096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 늘어난 30억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그런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일단 올해 실적 성장의 좀 핵심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수소버스 시장의 좀 성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버스양 물량이 이제 모듈화를 통해서 좀 납품이 되기 때문에 승용 대비해서 높은 판가 를 통해서 마진 방어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조금 한 방이 좀 필요한 그런 기업은 맞습니다. 네.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이 너무 좀 저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뒷받침할 만한 그런 성장 포인트가 좀 부합이 된다면 주가가 이제 더 상승을 나올 수 있고 일단 국내에서 수소버스가 나온다면 해외 고객사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 상승 그리고 실적 성장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주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안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해 있고 수소버스에서 마진을 챙겨보자. 그러면 가격은 어디까지 좀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33,050원 구간인데 지금 구간부터 좀 천천히 보시고 지금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살짝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고 박스권을 이제 막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 35,000원 저 구간만 좀 넘어준다면 뭐 45,000원까지도 좀 보셔도 되는데 네. 다만 좀 탄력성은 좀 부재한 종목이라 어느 정도 좀 끌어가시는 그런 포지션을 좀 잡으셔야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 구간은 스윙 관점에서 36,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3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수소버스라던가 이제 모멘텀이 좀 끌어줄 그 날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또 이렇게 친환경으로 이어서 가지고 오셨는데 CS 윈드입니다. 현재 어떤 라이징 포인트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미국에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은 유럽 쪽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 연평균 한 36%가량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IRA 관련돼서 AMPC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금이 1,000억 원 이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되면서 네. 2분기의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게 이번에 CS윈드를 소개하게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은 조금 비어있는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해보자라는 좀 얘기만 많이 있었는데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CS윈드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 조금 진심인 국가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의 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45% 수준으로 상향을 하게 될 건데 현재 22%이기 때문에 대략 2배 이상 성장을 시켜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어떤 상품을 찾게 될 거고 해상 풍력이 대규모 조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EU 국가들이 목표 달성에 대한 수단으로 해상 풍력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증권사 리포트의 관점이었습니다.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시작돼서 30년까지 연평균 36%가량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고 네. 지난해 이제 지멘스와 함께 해상 풍력 타워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대략 40%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관점이고요. 특히 미국 IRA를 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첨단 제조세액 공제라고 해서 AMPC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와트당 3센트를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에서 대략 한 4기가와트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120만 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국내 한국 돈으로는 대략 1,500억 가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영업이익이 충분히 잘 잡힐 수가 있어서 22년에 나오던 영업이익 400억이 25년에는 3,000억 원까지도 급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CS윈드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되지 않을까. 특히 네. 정부 정책적으로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섹터도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도 계속 따라가 주다 보니까 1년 사이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CS윈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 볼까요?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이게 8만 원 선에 있었다가 어느 순간 9만 원, 다시 또 8만 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10만 원 선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8만 6천 원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네. 꼬리가 아래쪽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8만 3천 원 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8만 4천 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좀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래쪽으로는 대략 8만 원 선이 깨질 때가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8만 원 선 위에서 매수를 하셔서 10만 원 선에서 매도를 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네. 앞으로 CS윈드 성장할 때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올라가려는 힘이 강해지고 있다. 10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라이징 스탁 노은민 파트너의 현대 에버다임, 최충성 파트너의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김병수 PB의 CS윈드까지 만나봤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내용들 잘 참고를 하셔서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최충성 와운의 파트너,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전문업체 애경케미칼 올라왔습니다. 장 막판 12,802주의 자사주 처분 결정을 공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분위기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 상승하고 있네요. 4위 종목은 광명전기입니다. 중전기 전문 제조업체로 최근 55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5% 상승이 나왔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에너지 이어지다가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3위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4대 핵심 분야의 핵심 솔루션이 되는 제품들을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공급 업체입니다. 최근 셀트리온과의 계약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1% 약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살짝 올라오다가 다시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네요.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2위는 셀로메드입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14% 급등한 종목입니다. 국내 척추수술 관련 기업이 잇따라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셀루메드는 지난해 큐렉스와 협력해서 수술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22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2위를 기록 중인데요. 현재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알맥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윗골이 길게 달면서 99%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상승하면서 10만 3,5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셀루메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전문 업체인데요. 국내 척추수술 관련 기업이 잇따라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을 하면서 정규장에서 14% 급등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큐렉스와 협력해서 수술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력이 있는데요. 내일도 상승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큐렉소와 이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관련해가지고 의료기기 관련해서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데 지금 큐렉소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 흐름도 부각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셀루메드는 이제 의료기기와 별개적으로 예전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이렇게 상승한 전력이 있다가 지난 7,000원에서 강력하게 하락한 이후로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오늘 상승하고 그리고 시간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그 오랫동안 이제 2022년 초반부터 이제 오랫동안 지지받았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바닥에서 강력하게 지지 구간을 다져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좀 추가적인 이슈를 받고 또 지지를 받고 올라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광명전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삼성물산과 55억 규모의 공사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요. 정규장에서 이 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분위기 좋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광명전기와 더불어서 오늘 그 상한가를 갔던 금호전기라든지 혹은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광명전기까지 전기로 이제 되어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받고 있는데 각각의 상승했던 이유들은 전체적으로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 산업들이 올라가니까 각각의 전기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하락한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실적에 조금 더 전환이 이끌어지고 그것이 주가의 우상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펜트론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라이징 스탁 시간에도 등장했던 종목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와 2차 전지 리드텍 검사 장비 수주에 따른 실적 증가 전망에 오늘 14%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오늘장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펜트론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특히 6월은 그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확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윗꼬리가 달려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수급 자체와 상승세 자체가 뭔가 꺾여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금 조정을 다음 주에 조금 받더라도 만약에 이동평균선의 지지라든지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받더라도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전략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까지 짜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노훈민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아시아 증시는 모두 기분 좋게 거래되고 거래됐습니다. 본토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3,200포인트 회복하면서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항생지수는 마감을 앞두고 0.23% 빨간불로 거래 이어갑니다.
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등을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대외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펼치는 중국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체계화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알아봅니다. 독일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던 닥스 지수, 오늘은 0.36% 상승하면서 거래 중입니다. 잠시 뒤 독일에서는 6월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프랑스 캬크 지수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체크해봅니다. 어제는 0.3%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0.48%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유럽연합의 6월 인플레이션율과 핵심 물가 상승률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상반기 증시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7월 1일은 코스닥 27주년인데요. 코스닥 27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이틀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하반기 코스닥 27주년을 맞이해서 중소형주가 더욱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